여러분 반갑습니다. 핵가사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8.7을 강의하고 있는 심동혁입니다. 지금부터 5월 26일 정규 토익 8.7 총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강의를 보시려면 핵가사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규 토익 8.7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급이었습니다. 자, 일단 어휘 및 지문 길이가 약간 짧거나 약간 평이한 수준이었고요. 동의어가 3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형식 동사 get이나 have의 기본 문형을 아시면 어렵지 않게 독해할 수 있는 문형이 많았고요. 또 rebate나 endorse 같은 이런 오랜만에 등장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연계 지문 길이가 좀 짧아졌습니다. 또 연계 지문 패턴은 좀 평이했죠. 연계 지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일 지문 총 10개가 나왔는데요. 어휘 난이도는 중급. 그렇게 어렵거나 새로운 단어는 특이하게 등장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지문 길이 약간 짧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문장 구조나 길이가 부분적으로 길고 복잡한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적당한 길이었습니다. 단지 추론 문제가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중급이었고요. 두 번째, 연계 지문. 어휘 난이도 자체는 중급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어휘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또 지문 길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그리고 긴 지문, 제일 마지막 3중 지문에서 약간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또 문장 구조 자체와 길이도 복잡하지 않고 적당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계 문제의 난이도도 중급. 특이하게 생긴 그런 연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먼저 단일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단일 지문. 편지나 이메일 상당히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오늘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고 2개 나왔고요. 기사문이 3개나 나왔네요. 자, 기사문이 3개가 나오면 좀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기사문은 그렇게 길이가 짧았고 그리고 지금 문장 길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그리고 문자 메시지 웹페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난이도는 중급이었고요. 봅시다. 먼저 동의어 정리부터 합시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아주 평이한 단어입니다. just 이런 느낌 있죠. 그죠? 이런 느낌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그죠? 보시면 알 거고요. 근데 문장 볼까요? 이거. 맨슨 씨가 더 선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후에 just 2 years of employment. 2년간의 근무, 2년간의 고용 이후에 더 선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단지 2년이죠. 숫자 앞에 왔으니까 단지란 뜻입니다. 이거. 그렇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사실 just가 있죠. after 앞에 오면 그죠? 즉시 후에, 직후에가 됩니다. 이때는 동의어가 immediately 됐죠? 알아주시고요. 동의어 몇 개 더 적어본다면요. right after 또는 directly after 이렇게 이런 단어가 올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promptly after 직후입니다. 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 이거 show. 진짜 평이한 단어죠. 평이한 단어입니다. 일단 보이다 이 단어 볼까요? fear가 길입니다. 길. of은 뭐죠? 앞이죠. 길 앞에 있는 겁니다. 길 앞에. 내가 지나가는 길 앞에 있으니까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보이겠죠. 이건 잘 보이는 겁니다. 보이다. 물건 보이는 거죠. 반면에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전시하는 거. 디스플레이. 좀 차이가 있죠. 보이다라는 자동사 되고요. 보여주다라는 타동사 되는 겁니다. 또 한 개 더. 설명하다 의미도 있어요. 또 안내하다 의미도 있죠. show him. 그를 안내했습니다. 이 여러 개의 의미 중에 자 어떤 의미로 넣는지 볼까요? 이 그러면 shows outstanding scenery 아주 뛰어난 경치를 쇼합니다. 뭐죠? 남부 해안가 따라 있는 뛰어난 경치를 맞죠? 그림의 경치를 말까요? 예, 보여주고 있겠죠? 보여주다. 됐죠? 자, 그렇게. 자, 이거는 이게 뜻이 살펴보다입니다. 훑어보다지 보여주는 건 아니죠. 사람이 보는 것을 훑어보는 걸 브라우즈랍니다. 테이크는 보통 업무를 맡다, 일을 맡다로 자세죠. 알아주고요. 이 단어 진짜 여러 번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자, 볼까? 일단 cover. 내가
점심값은 커버하겠습니다. 내가 점심값은 커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페이하는 거죠. 그럼 발표할 때 그 주제를 커버했다. 그럼 발표할 때 그 주제를 말한 거죠. 다룬 거죠. 다뤘다 말은요. 그 주제에 대해서 보고한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토익 파트 7을 커버합니다. 그러면 이 토익 파트 7을 뭐 다루다 밀 있지만 토익 파트 7을 포함하다 밀 있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친구에게 걱정 마. 내가 너를 커버해 줄게. 뭐 한단 말이죠? 덮는단 말인가요? 그 뜻은 아니겠죠. 보호한단 말이죠. 또 그는 걸어서 2km를 커버했다. 이동했단 말입니다. 참고로 travel은 여행이 아니고 이동으로 하십시오. travel time, 이동 시간. 됐죠? 자,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볼까요? 자, 세미나에서 우리는 cover topics, 토픽을 커버할 겁니다. 뭘 포함한 출생과 진화, 뭐죠? 비디오 게임 산업의 발생과 진화를 포함한 토픽을 커버할 겁니다. 토픽을 뭐 하는 걸까요? 토픽에 대해서 다루겠죠? 보도하다. 이거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해볼까요? 자, 오늘 이제 paraphrasing 주요 표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brief overview 간단한 개요죠. 자, 보세요. deliver 뭐죠? 전달하답니다. 당신에게 간단한 개요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 보고서의 뭐에 관한 보고서죠? 우리 고객들이 불만 사항에 관한 거죠. 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의하기 전에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회의하기 전에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고객 불만 사항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전달하고 싶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당신을 위해서 보고서를 요약, 그렇죠? 간단한 개요가 바로 요약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볼까요? 자, 이 단어 introductory price 출시가입니다. 처음 도입할 때의 가격, 출시 가격. 자, 그 박물관 입장료가 결정되었습니다. 출시가 얼마죠? 5달러로 결정됐습니다. 많은 동안 이번 달에만요. 그러니까 이번 달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변하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입니다. 입장료가 올라갈 것이다. 특정 기간은 뭐죠? 이번 달 넘어가니까 그 다음 달이니까 특정 기간이겠죠. 됐습니다. 다음 이제 기본 어휘 보겠습니다. Indoors라는 어휘가 오늘 독해할 때 있었는데요. 자, 이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doors가 뒤쪽이면 돼. 뒤쪽. 사람이라면 앞 배 말고 있죠. 등 쪽을 말하는 겁니다. 뒤쪽. 얘는 뭐죠? 뜻이 두 개예요. on의 의미도 있고요. in의 의미도 있습니다. on은 뭐죠? 접촉이죠. 딱 이렇게 딱 붙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등에 대고 손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등을 밀어주겠죠. 밀어주다. 내가 너를 밀어줄게. 밀어준단 말이 뭐죠? 지지한단 말이죠. 지지를 표현하다. 찬성하다. 지지하답니다. 이거. 지지하다, 찬성하다. 근데 그런 거 있죠. 광고할 때 유명한 스타가 광고에 나와서 이거 좋아요, 이 제품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죠. 그렇게 그 제품에 대해 지지를 표현하는 거 많은 거죠. 광고에 등장하는 거죠. 광고에 등장하다 의미도 있고요. 세 번째, 이거 in. 앞면 말고 뒷면. 우리 수표를 예를 들읍시다. 수표. 요즘은 다 이제 수표를 안 쓰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수표가 있었는데요. 수표 쓸 때 수표를 주면요. 수표 뒷면에 그 제출하는 사람, 주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따위를 적어야 되거든요. 수표 뒷면에 뭔가를 적다 해서 수표 뒷면에 이사하다, 자기 이름을 적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지지하다, 광고에 등장하다, 이름을 쓰다. 자, 볼까요? 우리 완전히 그 환경 운동인가? 이니셔티브 운동입니다. 여기서는 운동인데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환경 운동을 인도르스합니다. 뭐 하기 위한 운동이죠? 산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환경 운동을 만다. 여기서 맞죠? 지지하는 거겠죠. 참고로 expedite는요, 촉진시키다 또는 빠르게 하다 뜻이고요.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다음 이 표현 봅시다. rebate. 자, 이 단어도 어원적으로 접근하면 참 좋은 단어입니다. rebate. bate는 뭐죠? 때리다. 딱 때리는 거죠. 때리다면 이유는 뭐죠? 다시 뒤로.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뒤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뒤로 쳐주다. 다시 뒤로 쳐주다. 자, 이게 이 뜻이 됩니다. 볼게요. 또는 이 뜻이 됩니다. 보통 토익에서는 이 뜻으로 잘 나왔죠. 자, 이게 왜 그런지 봅시다. 내가 CU에서 이걸 샀습니다. 이거 CU에서 파나요? 네, 샀는데요. 3만 원을 주고 샀어요. 3만 원. 정가가 3만 원이거든요. 그럼 물건 받으면서 3만 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직원이 특별 세일 기간이라면서 3만 원 중에 만 원을 다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3만 원 줬는데 만 원을 다시 뒤로 쳐준 겁니다. 뭐 한 거죠? 할인한 거죠. 다시 뒤로 쳐주다.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크게 나한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물건 가져갔어요. 물건 가져가서 다시 돌려주니까 이분이 직원이 전액을 다시 나한테 뒤로 쳐주는 거예요. 뭐는 환불한 거죠. 이 단어가 환불하다 미리 있고요. 할인하다 미리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의 미를 따져봐야 됩니다. 3만 원 줬는데 만 원 돌려주면 뭐죠? 할인이죠. 근데 물건 샀다가 물건 돌려주니까 전체로 다 주면 뭐죠? 환불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대가성뇌물. 대가성뇌물. 킥백. 돌려주는 거니까, 그죠? 대가성뇌물은 뜻이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보면요. 보세요. 내가 이제 제약회사에 그런 사건 많았죠.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을 파는 영업사원인데 어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담당하는 분에게 이거 새로운 신약인데 단가가 만 원입니다. 진짜 효과가 좋고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효과성 테스트를 보고 괜찮네요. 납품하세요는 거예요. 한 개 하나는 만 원인데요. 근데 우리 회사에 납품할 때는 한 알에 10만 원이 납품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알에 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요. 10만 원 납품하시는 거예요. 그는 좋습니다 하고 줬습니다. 1,000알을 줬어요. 1,000알. 1,000개를 줬어요. 그럼 나는 한 알에 만 원, 한 개 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10만 원 납품했으니까 일단 1,000개를 납품하고 1억 받은 거예요. 회사 통장으로 1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 이거 내 계좌번호니까 남은 돈 나한테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개인 통장 계좌번호입니다. 그 내가 9천만 원을 그 사람 통장 계좌로 다시 뒤로 쳐줬죠. 이게 뭐죠?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게 대가성뇌물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익에서는 주로 할인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다음 환불도 나옵니다. 뭐 사전에는 없지만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좀 이따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이번엔 이제 have인데요. have가 저 사명식 의미도 사명식으로 쓰이고 오형식으로 쓰이는데요. have가 사명식으로 쓸 때는요. 가지고 있다는 소유 상태입니다. 근데 오형식으로 쓸 때는요. 시키다. 사역의 시키다입니다. 시키다. 그래서 have는요. 사명식인지 오형식인지 판단을 하셔야 해석이 잘 됩니다.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쉬워요. have 뒤에 목적은 오게 되거든요. 목적은 명사 오고 나서 뒤에 동사 원형이나 PP가 왔다. 오형식이에요. 안 왔다. 삼형식이에요. 왔다. 오형식이에요. 그럼 안 왔다면 뜻이 뭐죠? 가지고 있다. 왔다면 끊고 나서 해석은 뭐죠? 시키다예요. 시키다. 시키다인데 이때는 도록을 넣으면 좋아요. 능동일 때는 하도록, PP일 때는 되도록. 어떤 시키다예요. 어때요? 형식 파악이 어렵지 않죠? 목적어 뒤에 원형이나 PP가 안 왔다? 삼형식. 왔다? 오형식. 왜? 많으니까. 그죠? 많으니까 오형식. 이때는 뭐 끊거나 시키다. 어떻게 한다? 도록을 넣습니다. 해석할 때. 볼까요? 자, 그럼 몇 형식일까요? 목적어 뒤에 PP가 있죠? 몇 형식? 오형식.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환불된입니까? 환불되도록입니까? 환불되도록이 좋고요. 끊는 게 좋아요. 우린 시키겠습니다. 당신 당신 크레딧 포인트는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점수입니다. 당신의 포인트 점수를 환불되도록 시키겠습니다. 어디 쪽으로? 당신이 계좌 쪽으로. 물건 살 때 썼던 포인트 점수를요. 당신 계좌 쪽으로 환불되게 만들겠다 말이죠. 또 보세요. 이 have는 삼식 오형식일까요? 볼까요? 목적어 뒤에 뭐죠? 동사원형이 왔네. 그죠? 오형식이 많으니까요. 묻겠습니다. 도로 갑니다. 도로. 환불하도록 있죠. 우리는 시키겠습니다. 우리 고객 서비스인가요? 고객 서비스 부서가 포인트 점수를 환불해 주도록 당신 계좌 쪽으로.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때 have 대신에 get을 써볼까요? get도 오형식으로 쓰니까요. get 목적어 PP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도록을 넣으면 되도록 도록 넣어볼까요? 우리는 당신이 포인트 점수가 환불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계좌 쪽으로. 됐죠? 이때 credit은요. credit 포인트의 준말입니다. 포인트 점수예요. 자, 이게 이제 오형식인데 have를 가지고 get까지 발전시켜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오늘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추론 문제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래 추출이 아주 좀 어려운 범위에 속하는데요. 자, 이게 왜 어려운지는 실제 강의를 좀 들어보셔야 되고요. 또 어렵지만 풀이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단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심스버거, awesome, 엄청나다 말이죠. Angus Deluxe, 이게 아마 버거 이름 같아요. Angus Deluxe, second pound, 뭐야 이거? 1파운드가 4.5kg쯤 되니까 4.5kg 한 400g쯤 돼, 450g쯤 되니까 second pound는 뭐죠? 반이죠, 반. 한 230g. 230g의 앵거스 비프가 어디 있다? 막 구워낸 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맛있는 토핑이 그 주위에 있고요. 이런 햄버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딱 2kg 앞에 있습니다. 2km 앞에 있습니다. 자, 이거 그래 주죠. 어디서 이런 광고는 아마 발견될까요? appear 대신 be found 나올 때입니다. be found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거래 추천입니다. 거래 추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런 글이 게시됐을 만한 장소나 이런 글이 나올 만한 책을 종류로 묻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글이 나올 만한 장소나 이런 글이 나올 만한 책을 종류로 묻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볼고 딱 2km 앞에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 광고가 당신이 2km 앞에 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고는 아마도 어디서 등장할까요? 자, 지역 신문, 그 다음에 도로의 뭐 광고 게시판, 뭘까요? 당신 앞으로 2km만 더 가면 있습니다. 신문에 쓰이는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뭐죠? 차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광고 게시판이겠죠. 자, 어때? 이렇게 추론하는 게 당장 쉬운가요? 약간 좀 어렵죠. 사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당신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냥 막 당신 지나쳤습니다. 다음 출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더라도 정답 뭐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추론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약간 좀 어렵죠.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는요. 그 해당 유형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또 풀 때 풀이하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의 순서를 조금 더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 강의에서 이런 것도 많이 다루립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8-7 연계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계지문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연계지문 기본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면요. 이런 정보, 첫 지문에 나오는 이런 정보 또는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이런 정보들이 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계지문은요. 첫 지문 독해할 때 이런 정보가 나올 때마다 표시하시고 눈도장을 찍어 두신 다음에 풀어보세요. 연계 문제 풀 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잘 풀립니다. 특히 혜택이 들어있는 문장이나 쌍으로 들어있는 문장, 쌍으로 나열되는 정보가 들어있는 문장 이런 거 잘 보셔야 연계 문제가 좀 잘 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연계 문제입니다. 첫 지문과 아래 지문인데요. 자, 첫 지문 보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express a regret. 우리 유감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래서 불편에 대해서 무슨 불편? 우리 시설에서의 파업이 당신에게 야기시켰을지 모르는 불편에 대해서. 콤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불편을 야기했는가 봐요. 그죠? 콤비 서브 온라인 멤버들을 위해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 우리 서비스를 주문했던 뭘 가지고 주문해? 그리고 뭐죠? 포인트 점수를 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주문했던 콤비 서브 온라인 멤버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get 목적어이 되면 이제 포인트 점수겠죠. 포인트 점수를 환불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만 이후에 자, 그들의 계좌 쪽으로 즉시.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문할 때
그 포인트 점수로 주문했던 사람들은 바로 포인트 점수를 계좌 쪽으로 환불해 드리겠다 이 말이죠.